오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이 말이 들리겠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좋은 약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만이 좋은 약의 혜택을 받으면서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더 좋은 약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없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충분히 억제하는 약들이 이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은 베물리디입니다. 이 베물리디의 약제 허가 사항과 급여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그 아몬드 쉐입으로 생긴 것이 비리어드이고요. 베물리디는 동그랗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숫자 300하고 숫자 25가 적어져 있죠. 숫자 300은 300mg이란 말이고 테노포비아가 베물리드는 25mg이 들어있죠. 양은 훨씬 적게 들어있으면서 베물리드하고 비리어드는 효과 면에서 동일한 약이 되겠습니다. 약제 베물리드의 급여 기준은요. 비리어드나 바라쿠르드처럼 급여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양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즉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때는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10만 카피 이상 또는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일 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즉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에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만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양원 음성 만성 B형 간염, 즉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 또는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의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만 보고 치료합니다.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이면 항바이러스제 베물리드를 비롯한 다른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물리드로 치료를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간세포 함종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하게 된 경우 예전에는 비리어드로 약을 바꿔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우리가 비리어드로 많이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비리어드를 바꾸게 될 경우에 있어서 베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단일 약제로 비리어드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베물리드로 바꿔도 보험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국내 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리어드를 베물리드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바꾸게 되느냐 그러면요.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비리어드를 사용했을 때 골밀도가 떨어졌거나 또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요. 골밀도 경우에 있어서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2.5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베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 기능의 악화는 사구체 여과율 eGFR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요. 비리어드 경우에 있어서 베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용 중인 비리어드를 베물리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비리어드의 부작용이 확실한 신독성, 뼈독성이 있을 때는 베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물리드는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베물리드를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는 투약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도 투약하지만 신대치요법인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베물리드를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베물리드는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석 후에 투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투석할 때까지도 양량 25mg을 그대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리어드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석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게 되고 투석 후에 투약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멀리드는 이제 신기능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신장 기능에 관계없이 배멀리드 하루 한 알 투약을 하고 투석하는 경우에만 투석 후에 배멀리드를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드는 간염에서 사용하고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간경변은 대상성 간경변하고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나누는데요.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이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간성 혼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인데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썼을 때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성, 비대상성 간경변 모두 배멀리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 전체에 걸쳐서 어떤 단계이든지 간에 배멀리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드는 이전에는 식사와 함께 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대개 이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에 대한 투여, 65세 이상에 대해서는요, 많은 임상이 있으면서 보니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투여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멀리드는 다른 항바이러스처럼 보험 기준을 만족할 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멀리드를 사용하던 환자가 간세포 함정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할 때는 비리어드로 약물을 바꿔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긴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배멀리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약제 내성 등으로 인해서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비리어드로 갈 때 배멀리드로 단독으로 바꿔서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리어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어드는 뭐 다른 항바이러스처럼 기준에 맞춰서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산모에서 수직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좀 급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가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보험으로 검사도 산모들은 진료비의 10%를 내게 되는데요. 진료비도 낮아지게 되고요. 임신 기간 동안에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먹게 되는 비리어드를 이제는요 10%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야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죠. 이것은 B형 간염 산모가 임신 24에서 32주, 대개 한 28주인데요. 24주에서 32주에 바이러스 양이 100만 카피가 넘으면, 즉 20만 인터내셔널 유닛이 넘으면 비리어드를 사용해서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 종료 시까지 사용하고 또 산후 후에 2에서 12주 동안 비리어드를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임신 28주부터 투약해서 분만 후 4주까지 비리어드를 보험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B형 간염의 수직 감염은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리어드를 가지고 B형 간염 산모를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비리어드가 에이즈 치료제이기도 하는데요. 임신 중에 에이즈 환자가 비리어드를 투약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수직 감염을 막으면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비리어드의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포말레이트가 테노포비어 성분이 유즙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태아가 이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태아의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드러그 형태로 들어와야만 흡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아란다. 태어난 신생아에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때부터서 비리어드를 투약을 하는 것이 임신 중에도 투약할 수가 있고 출산 후에도 투약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비리어드가 필요한 상태에서 약을 투약을 한다 그러면은 임신 전부터 비리어드를 투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은 약제가 필요 없는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리어드를 투약을 할 때 임신 24주에서 32주 사이에 시작을 해서 수직 감염을 막고요. 그 다음에 산후 2에서 12주까지 약을 투약하는 것을 보험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성비형간염 치료제 베물리드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형간염에 간염하고 간경변이 있죠. 간경변은 대상성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데요. 예전에 베물리드는 비대상성 간경변은 차일드 BC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났어요. 그렇지만 아직 보험급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계의 신장의 환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투석하는 사람도 베물리드를 하루에 한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사용할 때 있어서 용량 조절이 불필요하고요. 식사와 관계없이 또 빈속에도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투약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베물리드는 베물리드 사용 중에 간세포함증이 생기거나 간이식을 할 때도 베물리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리어드가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보험급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